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코로나 그 이후의 세계입니다. 제이슨 생커 씨가 썼습니다. 코로나19 이젠 진짜 지긋지긋하죠. 우리 생활이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바뀔 거라고 그러죠. 뭐가 더 바뀔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골라본 책입니다. 네, 제이슨 생커 씨는 미래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퓨처리스트라고 부르죠. 주로 금융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지금까지 쓴 책이 24권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의 언론 매체들이 이 사람의 커멘트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한국에선 미래학자라고 저자를 소개하는데 웹사이트를 가보면 제이슨 생커 자신은 스스로를 세계에서 앞서가는 금융 미래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책은 총 19장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자리의 미래, 교육의 미래, 금융의 미래, 통화정책의 미래, 또 뭐 국제관계의 미래, 국가안보의 미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루는 분야가 넓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참 얕아요. 금융 분야는 자기 전공이라서 그런지 좀 깊게 다루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야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좀 읽다 보면 바로 한 장이 끝이 나버려요. 그런 식이에요. 내용이 깊이가 없고 좀 겉핥기식이다 이런 느낌이 강한 책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이 있죠. 딱 그런 책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빨리 책 써서 팔자 라는 기획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동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길래 골라봤는데 일단 내용은 실망스러웠고요.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 이 말은 진짜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택근무가 이제 많아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게다가 애들도 학교를 안 가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합니다. 사실 도심에 있는 집값이 비싼 이유가 있죠. 도심에 직장이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들이 도심에 있죠. 그래서 지금껏 도시에 있는 주택들,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직장을 안 가요. 집에서 일을 합니다. 게다가 애들도 집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넓은 주택을 장만해서 살게 될 거다라는 게 이 책의 전망입니다. 자, 또 하나 명문대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재밌는 대목이었는데요. 좋은 대학은 두 가지 메리트가 있죠. 첫째는 훌륭한 교수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요. 그러니까 엘리트들끼리 관계를 미리부터 맺고 이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대학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수업을 해버리니까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명문대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냥 사이버 대학교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린다 라는 거죠. 자, 요즘 대학생들 한국에서도 이미 낸 공납금 반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요.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확 줄어든다면 그에 맞춰서 공납금을 반환하는 게 맞겠죠. 물론 학교 측은 안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풀어야 될 과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보편적 기본소득 이야기 많이 나오죠. 4인 가구가 100만 원씩 받은 거, 이게 사실은
이름은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보편적 기본소득이었던 거죠. 정부 입장에선 이 카드가 필요했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면 실업률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돈을 쓰지 않으니까 경기가 주저앉게 될 것이고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그 고리가 생기는데,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돈을 푼 거잖아요. 이 맥락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부채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복지 지출은 하는데 재원은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한번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부는 현금을 지급하려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요. 이게 쉬운 정책이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자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보편적인 기본소득, 이게 정부 차원의 또 다른 고정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부채는 증가하는데 재원이 없는 복지 시스템이다 보니까 미래가 한층 불안해졌다라고 말해요. 일단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긴축재정을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저자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정부가 돈을 써야 될 때다라는 거죠. 다만 이 사태가 지나고 나서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좀 책임있고 건전한 재정 지출을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설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어렵죠. 또 이런 말을 누가 못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좀 별로입니다. 다만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 참 별로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건 말된다, 너무 재밌다 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게 저자의 생각인데요. 전 이게 꽤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자는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휴가나 여행을 갈 때 일단 사람들이 바글바글 붐비는 그런 곳은 피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궁금한 건 중장기적으로 어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건 저자는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고요. 재밌는 건 저자는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행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니까 놀러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비행기나 기차, 버스 이런 장거리 운송 수단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남은 옵션이 하나가 있긴 하죠.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저자는 짧은 기간 자동차 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행이 될 공산이 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우울하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정말 장기화 된다면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베스트 옵션이 아닐까, 멀리 여행 갈 일은 정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책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도 쭉 지속될 거다 라는 거죠. 코로나를 치료할 약이 개발되지 않는다 라는 게 대전제예요. 아니면 최소한 그 약을 만드는 게 꽤 오래 걸릴 거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길 거다 라는 내용을
책으로 살을 붙여서 쓴 거죠. 정리하자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여행도 못 가게 되고, 일은 집에서 할 거고, 애들은 공부를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하게 될 거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식자재와 모든 물품은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마련하게 될 것이고, 굳이 도심에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외곽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이고, 이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영상에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고요. 이 밖에 많은 다른 분야에 대한 전망이 이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장밋빛 전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어둡고 칙칙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 생활이 된다면 정말 그 미래는 암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말 치료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나의 생활의 바운더리가 집 안으로 제한된다면 이건 너무 싫어요.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뿐입니다. 아마 다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